인천 항구 근처 붉은 간판의 바다 참맛 앞으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김민재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선한 생선이 가득한 진열대와 정갈하게 놓인 테이블, 하지만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민재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늘은 손님이 단 3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안 되는구나. 민재는 카운터 서랍에서 장부를 꺼내 대출이자와 밀린 임대료를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숫자를 적을 때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바람에 몸을 움츠린 채 들어오셨습니다. 민재는 반가운 마음에 재빨리 일어서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바람이 많이 차네요. 아이고, 여기가 그 유명한 바다 참맛이구나. 이 늙은이를 위해 따뜻한 자리 하나 있을까? 물론이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를 가장 따뜻한 구석자리로 안내한 민재는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메뉴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격이 좀 있구나. 작은 것으로 하나만 주면 좋겠네. 민재는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항구에서 일하시던,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히 좋은 광어가 들어왔어요.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인 바다의 선물로 준비해 드릴게요. 민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좋은 광어를 꺼내 정성껏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붓질처럼 섬세했고, 칼날이 생선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반짝이는 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재는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 준비해둔 전복죽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아르바이트생 석준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안 되는데.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민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할머니의 앞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민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복죽을 살짝 저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싱싱한 횟감은 이렇게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면 바다 향이 더 살아납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맛보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재의 마음은 15년 전 그날로 되돌아갔습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항구. 16살 민재는 학교를 마치고 서둘러 항구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빨리 집에 가요. 태풍이 온대요. 민재는 수산시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산시장 안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모두가 서둘러 물건을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 민재의 어머니는 바다 참맛에 납품할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왔구나. 조금만 기다려. 이 도미 좀 보렴. 오늘 아버지가 직접 잡아오신 거야. 이걸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려고 해. 민재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가족을 위한 음식에는 최고의 재료를 써야 한다고. 그녀의 꿈은 가족이 함께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참맛이라는 이름도 어머니가 지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바람이 너무 세요. 그래, 다 됐어. 가자. 두 사람이 시장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항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대형 화물선이 닻을 잃고 바람에 밀려 시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빨리 저쪽으로. 어머니는 민재를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충돌 소리와 함께 시장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무너지는 소리, 비바람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재의 절규는 폭풍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아버지는 점점 건강을 잃어갔고 한때 인천에서 가장 유명했던 생선의 장인의 손은 더 이상 칼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6살 민재에게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병원비와 아버지의 빈 표정뿐이었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은 민재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지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민재야, 내 성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아니요. 어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건 우리 가족의 식당이었어요. 아버지의 손맛을 제가 이어받아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민재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생선회는 처음이야. 민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 가게를 지켜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임대료는 오르고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 식사를 마치신 할머니는 계산대 앞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작은 지갑을 열어보시더니 그 안에는 몇 장의 영수증만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 이 가게 앞에서 넘어지면서 떨어진 것 같은데.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생각나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젊은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때 가게 유리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장석훈 사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재 씨, 오늘이 마감일 아닙니까? 2달 밀린 임대료는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고 민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장 사장님, 손님이 계신데. 민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장석훈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손님 하나 받아서 뭐가 될 것 같습니까? 2달치 밀린 임대료나 해결하시죠.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방해가 된 것 같구나. 미안하네, 젊은이. 아닙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민재는 할머니를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더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가게를 나서자 장석훈은 서류 봉투를 꺼내 민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오늘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로 가게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갑자기. 좀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습니까? 이 가게는 어머니의 꿈이었고 아버지의 평생 일터였는데 오래된 꿈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미 새 임차인과 계약 단계니까요. 프랜차이즈 초밥집이 들어설 겁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아버지도 이 가게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얘기는 그만하시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자리에 체인점이 들어서면 월 매출이 지금의 3배는 될 겁니다.
장석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재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어머니와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미소로 회를 떠내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민재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마음속 공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한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한때 인천에서 가장 유명했던 생선의 장인의 손은 이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재가 왔구나. 오늘은 아버지 좋아하시는 전복죽 가져왔어요. 민재는 도시락을 꺼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내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나?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에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생선을 고르며 살아온 아버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정직하게 말해라. 내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은 못했잖니. 민재는 아버지 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 임대료가 밀린 것, 그리고 가게를 빼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까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의 꿈이었던 가게인데.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에서도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괜찮다, 민재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재 씨 되시나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태평양수산의 오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바다 참맛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민재는 혼란스러웠지만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민재의 다급한 외침에 병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뛰어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이며 아버지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민재는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씨,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인가요? 새로운 심장 약물 치료가 있는데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전문 물리치료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가게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추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게 운영을 위해 최고의 생선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어떠시냐? 오랜 단골 도매상인 박 씨가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은 특별히 좋은 도미가 들어왔다. 이걸 가져가. 박 씨는 값비싼 도미를 건네며 윙크했습니다. 내가 좀 깎아줬어. 가게로 돌아온 민재는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수산의 오영철 회장이라는 사람과의 약속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할머니가
그 유명한 태평양수산 회장의 어머니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11시경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과 어제 그 할머니가 내리셨습니다. 바다 참만 맞나요?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민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영철이라고 합니다. 태평양수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손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영철 회장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네, 젊은이. 내가 잃어버린 지갑도 찾았단다. 시장 어귀에 떨어져 있더구나. 민재는 두 분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제 저녁 어머님께서 이곳에서 겪으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영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히 식사값을 받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을 진심으로 대접해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께서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나를 친손자처럼 대해줬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오영철 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 사진 중 한 장의 사진에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재 아버지와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혹시 최상우 사부님이 아닌가요? 민재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시죠? 최 사부님은 아버지의 스승이셨어요. 오영철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분은 저의 스승이기도 하셨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오영철 회장과 최상우 사부 그리고 민재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최 사부님께 생선 손질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사부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영철아, 진정한 회는 칼 끝에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도 항상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제 어머님께서 집에 돌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생선회가 평생 드셔본 것 중 가장 맛있다고. 오영철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의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 가져오신 전복죽을 맛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최 사부님의 손맛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복죽을 한 숟갈 먹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랐단다. 40년 전 우리 마을에 최상우가 와서 어부들과 함께 일할 때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었지. 오영철 회장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몇 년간 최 사부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참맛을 찾아서라는. 민재는 오영철 회장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대요. 지금 바로 중환자실로 옮기신다고. 오영철 회장은 즉시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제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시다. 세 사람은 서둘러 회장의 차에 올랐고 운전기사는 재빨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재는 양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영철 회장의 어머니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젊은이. 내 아버지는 강인한 분이실 거야.
바다를 평생 상대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 병원에 도착하자 민재는 황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재 씨?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새로운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신 시술이 있긴 한데 비용이 상당히. 민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미 가게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비싼 치료비까지. 그때 오영철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민재가 당황하며 거절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김성우 사장님은 우리 스승님의 제자이시고 저에게는 선배님과 같은 분입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우리가 함께 계획 중인 일도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고 민재는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는 창백했지만 아들을 보자 희미하게 눈을 떠 손짓하셨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영철 회장이 중환자실로 들어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성우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오영철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흐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철이, 너였구나. 네, 맞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재 씨와 함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영철 회장은 민재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재 씨, 제가 이야기하던 한국의 참맛을 찾아서 프로젝트.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 어촌의 맛과 기술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최 사부님의 손맛을 이어받은 장인들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의 인도로 당신을 만났습니다. 회장은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김성우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태평양수산은 대형 유통만 하다 보니 점점 우리 고유의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 방식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파트너로 바다 참맛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는 멀리 인천 항구가 보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장석훈이라는 사람이 바다 참맛을 내쫓으려 한다더군요. 그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대 계약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재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영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바다 참맛은 태평양 수산과 함께 한국의 참맛을 찾아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장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가게의 운영과 요리는 계속 민재 씨가 맡게 됩니다. 저희는 단지 지원자일 뿐이니까요. 민재의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다. 며칠 후 아버지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고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인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이 바다 참맛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오영철 회장의 지원으로 전면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남긴 거다. 열어보렴. 민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바다 참맛 우리 가족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항상 꿈이 있었지. 우리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작은 횟집.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바다의 진짜 맛을 전하는 것. 민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생선 손질법과 비법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우리 민재에게 언젠가 네가 이 노트를 읽게 된다면 엄마의 꿈을 기억해줘. 바다 참맛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꿈이자 사랑이란다. 항상 음식에 진심을 담아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어머니의 꿈을 이룰 시간이다. 봄바람이 인천 항구를 감싸는 어느 날 새롭게 단장한 바다 참맛 한국의 참맛을 찾아서 1호점의 개업식이 열렸습니다. 가게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영철 회장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까지. 내가 처음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민재의 아버지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달간의 집중 치료 덕분에 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가게 안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지만 전통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주방에는 최신식 설비가 들어왔고 민재의 칼솜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카운터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벽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최상우 사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한국 전통 생선회의 맛과 기술을 보존하고 알리는 장소가 될 겁니다. 오영철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민재 씨는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 젊은 어부들과 요리사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바다 참맛은 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노트에서 찾은 특별한 레시피로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 있고 정확했습니다. 오영철 회장의 어머니는 장석훈 사장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장 사장은 거래 관계를 생각해 개업식에 참석했지만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젊은이, 앞으로는 욕심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돈이 전부는 아니라네. 할머니의 따끔한 충고에 장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바다 참맛은 인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SNS에서는 꼭 가봐야 할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음식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칼을 쥐는 거야. 너무 힘을 주면 생선살이 뭉개져. 정성을 담아 부드럽게. 민재는 주방 카운터에서 젊은 요리사 지망생들에게 회 뜨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이제 간단한 손질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 이제 나보다 솜씨가 좋아졌어.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다 참맛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인천 항구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반짝였고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영철 회장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고 민재는 직접 최고급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바다 참맛의 미래와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 민재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진열장에는 어머니의 노트가 자리하고 있었고 벽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최상우 사부 아버지, 그리고 항구에서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우리 가족의 꿈, 바다 참맛을 지켰어요.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한 청년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민재 선생님 계신가요? 제가 정말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서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무엇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제가 어부의 아들인데 우리 바다의 맛을 살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에게 어머니의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이거예요. 칼 끝에 정성을 담아야 한다. 그럼 바다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맛을 선물할 테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참맛의 미래처럼 끝없이 깊고 풍요로운 이야기를. 가게 문을 닫으며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사이로 어머니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따뜻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다 참맛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사랑과 꿈, 그리고 바다의 진정한 맛을 전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으니까요.